개발자 관점에서 살펴보는 안드로이드 13 오버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 영상이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에 추가된 개발자 입장에서 좀 살펴볼 API 7가지를 좀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Do It Android Programming with Kotlin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인강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인강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한 인강이 있고요. 이 인강에서 이제 이 인강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또 책에는 안 담겼습니다만 진행했던 실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들이 안드로이드 13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환경에서 다루는 테스트 환경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SDK는 33 버전을 썼고요. 그 다음에 타겟 SDK는 33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펠 라이브러리는 이제 1.6.0의 베타 공유 버전. 이걸 적용해서 진행한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제스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책이나 인강에서 설명한 어떤 코드가 변경된 부분도 아니고요. 새롭게 추가된 API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드로이드 13 버전을 적용했을 때 에뮬레이터가 기본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과거 스타일의 내비게이션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서부터 제공됐던 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AVD의 기본값이 13 버전서부터는 이제 제스처 내비게이션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안드로이드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3버튼이죠. 그래서 백 버튼, 홈 버튼, 오버뷰 버튼. 그런데 예전에도 개발자가 이제 환경 설정에 가서 이 3버튼이 아닌 2버튼이나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13 버전에 AVD를 구성하면 기본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래서 과거처럼 3개 버튼 가지고 화면을 내비게이션 시킬 거면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AVD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API 33 버전을 적용해서 만든 거가 되겠고요. 그런데 앱을 하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앱인 SMS 앱을 실행시켜 보죠. SMS 앱이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백 버튼, 그 다음에 홈 버튼, 오버뷰 버튼이 보이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홈 버튼을 누른 효과를 내려면 버튼이 제공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스처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의 왼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 버튼 누르는 효과가 납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스와이프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그럼 백 버튼 누르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백 버튼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진행했을 때 백 버튼 누르는 효과가 나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은 화면 하단에서 그냥 위로 쭉 끌으면 홈 버튼 누르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이제 홈 화면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오버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화면 하단에서 손가락으로 윗방향으로 쭉 끌면서 딱 멈춰요. 그리고 딱 떨구면은 오버뷰 버튼 누르는 효과. 그래서 명시적으로 3개 버튼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유저 제스처에 의해서 어떤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는 효과를 내는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에뮬레이터가 구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이나 인강 10장을 진행을 할 때 10장의 이제 주제가 다이얼로그하고 알림, 노티피케이션을 좀 살펴보기 위한 챕터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좀 띄우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13 버전서부터는 노티피케이션이 뜨질 않습니다. 퍼미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앱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겠다라고 하면 꼭 퍼미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미션 체크가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코드 가지고 한번 보죠. 인강에서 사용했던 10장의 실수 코드를 보시면요.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는 코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노티피케이션을 정상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33버전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에 이 퍼미션 하나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테스트에서 저희가 노티피케이션을 띄웠었죠. 예, 그래서 이쪽 액티비티를 보면은 원래 노티피케이션을 띄웠던 코드를 개발자 함수를 하나 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을 띄웠던 코드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대신 예, 버튼이 눌리는 순간 예,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퍼미션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지를 체크한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함수를 콜한 거고요. 예,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퍼미션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운 코드. 예, 윗부분의 코드죠. 퍼미션 조정. 다이얼로그 띄우기 위한 코드죠. 예, 그래서 다이얼로그 내에서 유저가 퍼미션을 조정했다면 밑에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함수 콜하고 유저가 거부했다면 토스트 띄우는 예, 이런 식으로 퍼미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정상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띄워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섯 번째 실습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실습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실습에서도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다 보니까 예,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거를 개발자 함수로 뺀 거고 예, 유저 버튼 클릭 이벤트 시에 퍼미션 체크 예, 그리고 예, 다이얼로그 내에서 퍼미션이 정상적으로 예, 설정이 된 경우 노티피케이션 띄우게끔 예,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이건 두이 실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이 실습에서도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이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시겠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다 퍼미션 하나 설정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코드에 보시면은 예,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코드. 그래서 퍼미션 문제 때문에 예, 퍼미션 체크하고 다이얼로그 띄우기 위한 예, 이 코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14장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컴포넌트를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서도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코드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13 버전서부터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퍼미션 부분, 그래서 14장에도 똑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14장의 두이 실습이겠는데요. 14장의 두이 실습에서 노티피케이션 정상적으로 띄워내려면 마찬가지로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예, 퍼미션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퍼미션 조정 결과를 예, 퍼미션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조정 결과를 이제 사후 처리하기 위한 액티비티 리절트 런처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버튼이 눌렸을 때 예, 이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예, 퍼미션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건지를 예, 좀 체크해서 예, 만약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런처를 실행시키는 예, 이런 정도의 코드를 준비하셔야 14장의 두이 실습에서 정상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띄워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장이 서비스 컴포넌트를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15장도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코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퍼미션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이 실습하는 부분인데요. 15장의 두이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에다 노티피케이션을 위한 퍼미션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적으로는 메인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장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잡 스케줄러. 예, 이 부분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웠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정상적으로 뜨게끔 런처 하나 준비했고요. 예, 그 다음에 퍼미션 체크해서 예, 정상적으로 잡 스케줄러를 등록하든가 아니면은 퍼미션을 요청하는 코드 예, 이런 정도로 준비하시면은 예, 정상적으로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노티피케이션이 뜨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장이 저장소의 데이터 보관하기가 되겠고요. 실습 중에 하나가 프레퍼런스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이제 실습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프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면은 빌드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에컴펠 라이브러리랑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에러이고요. 그래서 에컴펠 라이브러리가 1.4대 버전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에컴펠 라이브러리가 1.5대 버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테스트할 때는 저보다는 더 상위 버전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랬을 때 에컴펠 라이브러리 1.5대 버전이 적용된 상태에서 프레퍼런스를 등록을 하면 빌드 자체가 에러가 나는 예를 들어서 듀플리케이트, 중복된다.
예, 이런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발생되는 이유를 좀 보자면요. 에컴패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듈과 그 다음에 지금 등록하고 있는 프레퍼런스 쪽의 모듈이 충돌하기 때문에 예, 발생하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레퍼런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프레퍼런스를 등록을 하면서 이 프레퍼런스 내부에 적용되고 있는 모듈 중에서 예, 충돌나는 이 모듈은 제외하고 라고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에러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죠. 예, 17장의 두이 실습이 되겠고요. 빌드 그래들 파일을 한번 보면은요. 빌드 그래들 파일. 이게 1.4.1 버전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렇게 프레퍼런스를 적용하면 빌드 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1.5 버전이 적용된 상태에서 예, 이걸 빌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다는 거죠. 에러 메시지가 이제 중복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뭐 라이프 사이클 쪽에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에러 해결하는 방법이 프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걸면서 예,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 디펜던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싱크 나우 누르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빌드를 해보죠.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장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텔레포니 매니저에서 제공됐던 get line one number, 흔히 이제 우리 앱이 깔려있는 유저폰 번호를 추출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함수죠. 근데 이 함수가 API 레벨 33 버전부터 디프리케이션 됐습니다. 예, 물론 뭐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체 API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함수를 디프리케이션 시키면서 서브스크립션 매니저에 있는 예, 개폰 넘버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다라고 하는 건 33 버전에 추가된 API가 아니라 API 레벨 22 버전에 추가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얘를 추가한 거는 이 안드로이드 22 버전, 그러니까 API 레벨 22 버전서부터 멀티플 심 카드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 멀티플 심 카드를 위한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제공되는 API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심에 대한 정보를 뽑거나 아니면 현재 네트워킹이 로밍 중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는 22 버전에 추가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33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예, 텔레포니 매니저의 get line 넘버가 이제 디프리케이션 됐고 예, 여기에 서브스크립션 매니저에 있는 get 폰 넘버를 통해서 예, 전화번호를 획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변경된 걸 잠깐 보자면요. 예, 18쪽의 테스트 랩이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테스트에 사용했던 코드. 그래서 뭐 윗부분 다양한 것들은 동일하고요. 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그래서 13 버전서부터 13 버전서부터 예, 매니저를 시스템 서비스를 얻어내서요. 여기 뭐 중간중간에 빨간색 나온 거는 이제 퍼미션 체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텔레포니 매니저의 예, 라인 원 넘버 요게 이제 디프리케이션 됐고요. 예, 그래서 API 레벨 33 버전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겟폰 넘버를 통해서 예, 겟폰 넘버를 통해서 현재 활성 상태에 있는 어떤 이제 심의 전화번호를 예,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를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파이어베이스 쪽을 이용할 때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 부분의 규칙이 좀 신경이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이라든가 맥 콘솔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번 좀 정책이나 설정이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실습을 진행할 때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이어베이스 콘솔의 스토리지의 규칙을 설정할 때 디폴트로 이렇게 규칙이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스토리지의 리드 라이트 모두 다 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이 된 것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 여러분들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의 룰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는데 모두 다 폴스 뭐 이러면은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할 때 로그인한 유저라는 저희 실습이 그렇죠. 로그인한 유저다라고 하면 리드라이트를 허용하는 식으로 정책을 좀 바꿔서 기본값이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이 깡샘의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위드 코틀린 이 책과 그 다음에 인강에서 사용했던 코드 중에서 안드로이드 13 API 레벨 33 버전으로 올라가서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적용해야 되는 커스터마이징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